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시민단체가 좀 강하게 반발하고 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쉽죠. 예,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예.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을 국민 모두 선명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아쉽다는 입장이 강하게 들고요. 예. 그런데 저는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네. 어제 확인된 대통령의 대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책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세팅은 유지한다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김민석 총리 등에 의해서 일관되게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일본 과거사 정책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좀 하긴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사과 요구를 했던 것인데 예. 한국 대통령이 첫 번째 방일을 앞두고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사과했으니 또 사과해야 되냐라고 하는 일본의 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새로운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시바 총리가 좀 더 진전된 과거사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지형 상황에서 기존의 합의 아니면 제3자 변제 정책에 대해서 더 진전된 총리의 담화나 아니면 일본의 호응 정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요. 예. 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신임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방일을 앞두고 당신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일본 언론이 물어봤을 때 기존 합의 유지지만 그렇다고 기존 합의만 가지고는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일본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에 대한 표명이었다고 보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방일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진전된 사과 표명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강조한 그 배경은 뭐라고 그럼 해석을 하실까요? 저는 대통령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나름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좀 전략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축복과도 같은 정부였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뢰 구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좀 호응적인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을 만든다. 사실 결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든 배상을 하든 일본이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건데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고 견인하려면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일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신뢰 구축을 먼저 한다. 그리고 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진전된 사과 요구를 한다가 대통령실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사과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또 지렛대 삼아서 그러면 과거의 합의에 대해서 재검토 혹시 이렇게도 연결을 더 나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또 그대로 또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어제 보도 이후에 한국 대통령 바뀌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과거사 끝났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인 거라고 보고
일본의 이러한 되치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이 어떠한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의문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이 곧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매각 명령 결정을 지금 대법원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법원이 만약에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대한 재산을 매각하라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 재산을 실제로 이제 배상을 받는 건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다면 피해자를 공격했겠죠. 어떻게든 이 판결을 늦추고 아니면 피해자들의 채권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곧 이 정책이 과연 대국민용, 대국내용 메시지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책으로서 일본의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 피해자들의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부로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건지는 곧 이러한 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준비, 정책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재명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한정을 한 점은 그 제3자 대위변제 이거를 유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사실은 조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하나 대위변제를 하려면 이제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 부족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결국 일본 기업의 책임을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그러면서도 당시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일본의 호응을 요구한다, 호응을 뭐 요구까지도 아니죠. 호응을 뭐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일엔 한 잔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재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 거고 사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나 배상은 좀 나중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지금 이렇게 기금 부족 상황에서는 제3자 변제 정책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만들까가 쟁점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본이 사실 인정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한다면 이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이 재원 기금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좀 선택지를 준 거죠. 일본 전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지금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본은 사과보다는 기금 출연을 더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사과라는 건 사실 지금의 일본의 보수적인 아니면 역사 좀 수정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 근데 그 기금 출연에 있어서 소송에서 진 피고 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돈을 낼 가능성은 사실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의 경제단체나 아니면 일본의 게이단렌이라고 하는데 그 경제연합회에서 돈을 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또 만약 당신들이 이런 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로서는 이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금 부족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실 좀 전달하고 설득하고 강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미쓰비시라든지 일본 제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범 기업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출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더라도 또 그럼 우회적으로 일본의 경단련이나 이런 데서 출연하는 방식이 될 거다. 만약에 한다면 이런 전망이시네요. 이게 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의 기금 출연이긴 합니다.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판결 이행에 있어서 그나마 간접적인 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 피고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출연을 안 할 것이고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묶여 있는 일본 경제인 단체가 출연하는 방식으로서의 설득과 요구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보단 우리
걔네들의 출연보다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정책으로서의 뭐 첫 번째 요구다, 아니면 뭐 좀 병존하는 요구다라고 어저께 입장은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의 합의를 그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일본과 합의를 보면서 화해 치유대단 출범시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건 이제 해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전 합의를 그대로 지킨다라고 한다, 이 차원이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된다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쟁점이 사실 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제 무효화시킬 거냐, 아니면 이미 재단이 해산된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10억엔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라면 이 돈을 돌려주는 것 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을 제고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공약의 취지를 따라서 여성인권과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설립도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안부 합의는 그 자체는 건드리지 않되 어쨌든 사과는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원칙으로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피해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답변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식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알겠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시간이 다 짧게 마지막으로 요거 확인만 하고 좀 끝낼게요. 그 이춘식 할아버지하고 양금덕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시잖아요. 이제 3자 그 변제안을 수용을 했는데, 이 수용이 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당시 상황이 어려웠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이춘식 어르신 변호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에서는 이춘식 어르신 자녀분이 금전적인 욕심에 제3자 변제 동의한다는 서류에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로 해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정책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일본과 조금 더 진전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